주식에서 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은 누군가가 고가를 불러서 새로운 고가를 형성해는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동서남북을 모르는, 잘 모르는 사람이 오르니까 에라 하고 고가 던져가지고 그냥 고점 잡고 끝나는 시세냐,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는 데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하답니다. 그동안은 좀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주제 가지고만 너무 좀 늘어진 감이 있지요. 질문하시죠. 증권 방송이나 증권 서적을 보면요. 네. 다이버전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걸 보면 그런갑다 그런 것은 있는데 머릿속에 빙빙빙 돌기만 하고 네. 실제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변동성의 측면에서 연관지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다이버전스의 개념이 이해가 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그럼 일단 또 우리가 항상 하는 식으로 생각해보자. 다이버전스의 데피니션 정의는 뭐냐. 오늘의 학습 목표가 이제 뭐냐. 이제 고등학교 강의실인데 다이버전스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 이제 시세, 그죠? 시세의 고점이나 고점 혹은 저점과, 그죠? 저점과, 그 다음에 지표의 고점 혹은 저점이 뭐죠?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괴리, 그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 평기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괴리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원래는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이것이죠. 시세가 고점이 형성되면 당연히 과열이 아니냐. 당연히. 시세가 고점이 형성되는데 과열이 아닐 수가 있느냐.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표값, 소위 말하는 지표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조지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지표들은 과열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리는 이렇게 확장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시세는 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작은 뭐 작전성 조작 이런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오늘 장중에 현대차가 하한가 갔다 왔죠. 그거는 뭡니까? 시세가 갑자기 팔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미스매치가 일어난 기계가 팔았단 말이에요, 기계가. 이제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기계가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해필이면 살려던 사람들 화장실에 가버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세라는 것은 수급의 어떤 왜곡으로 인해가지고 시세라는 것은 어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그죠? 그러면 시세가 이런 형태에 보였을 때 두 번째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또 왜곡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이렇게 밀어올리는 힘들이 계속 가해졌는데 이쯤에서 시세는 끝났습니다. 거래량이 쭉쭉쭉쭉 증가되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제 마지막 파동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쪼르륵 줄어들면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쪼르륵 줄어들면서 마지막 올랐어요. 이거는 뭐죠? 이 시세의 가속도 때문에 얼떨결에 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죠? 실제로 리얼하게 이게 힘이 센 시세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쉽게 어떤 의미에서는 시세는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 딱 보면 이 시세는 안 죽은 시세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죽은 시세냐 안 죽은 시세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이 지표라고 해요. 지표 중에서도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지표조차도 조작이나 왜곡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겠어요? 시세에 따라서 지표는 바로 왜곡이 되는 게 지난 며칠간의 고점과 저점의 변동폭 안에서 오늘의 시세가 어디에 위치했느냐를 보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가 가정을 하면 지난 며칠간의 범위 안에 하루가 오늘 현대전자 하한가처럼 현대차가 장중 하한가처럼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오다가 현대차가 장중 하한가 맞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얘는 원래 그냥 50 범위 안에 그냥 원래 있던 시세예요. 그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됩니까? 바로 90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전체 변동폭 안에 최대치니까 초과열 상태에 진입해버린 겁니다. 이 웃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1월부터 앞으로 14일간이 흘러가면 요게 또 싹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또 그냥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침체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가 없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한 40 이렇게 바뀌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 에러 때문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게 시세인데 그것을 지난 시세 중에 오늘의 시세는 어디쯤에 위치하는가를 힘을 파악하고자 기준을 잡았더니만 이놈이 시세의 변동폭에 알아서 같이 덩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말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사람도 미친 말처럼 움직이는 거죠.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세라는 것도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런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다이버전스는 소위 말하는 평균은 이 조작이나 왜곡이 불가능하거든요. 왜곡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렇게 보였을 때 이제 중간에 하한가 맞았고 이렇게 왔는 시세를 우리가 시세라는 것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와서 이제 휙 빠져서 이제 이런 형태를 지금 보였단 말이에요. 시세가.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이 시세가 만약에 어떤 고점을 넘어가면 이 시세가 만약에 고점을 넘었다 가정하죠. 그죠? 아니면 이 시세가 만약에 저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시세가 이렇게 저점을 넘으면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이건 중요한 어떤 지점을 지금 돌파하는 의미 있는 시세가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이만큼은 지금 왜곡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현재 이것은 어떤 모습을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만큼의 반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에 한 반도 안 되는 만큼의 반영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저절로 90이 됐지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지고 퍼센트가 여기서 조금씩 늘어남으로 해서 이게 쟁침에 90으로 갔다가 80, 70, 60으로 저절로 횡보를 하면서 두두두 떨어져 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탁 무너졌을 때는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재 이쪽에 내려가는 거와 이거 내려가는 거의 두 개의 차이는, 그죠? 이게 낮다고 해서 이쪽에 평기가 낮은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이것보다 지표값은 더 낮을 수 있어요. 20 내지 30 정도로. 요 날짜만 옆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가 보조 지표라는 것은 시세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지표의 편기는 다이버전스는 시세의 추세의 세기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기. 스트레스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MACD와 같은 어떤 그 보조 지표값을 보더라도 중심 시세가 이렇게 가는 이평선이 있고 우리가 단기 이평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다 가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MACD 중심선을 돌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수렴에 딱 MACD 값이 계속 커지고 여기서 MACD 값이 커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세가 어떤 형태를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이것이 진짜 돌파냐 가짜 돌파냐라는 것을 현재 이 돌파했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2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시세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안 죽는다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가 돌파되는 이 평기값이 발생함으로써 이 고점이 인정받는 거예요. 이 평기값이 인정받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점을 넘어서는 시세, 즉 고점을 넘으시는 시세가 나타났을 때 이 고점을 넘어서는 시세가 원래는 이 형태의 마지막 파동으로 죽는 파동이냐 이 형태의 새로운 파동으로 또 다음 파동이 남아있는 것이냐를 이것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평값을 중심으로 단기 시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평값이 중심으로부터 벌릴 수 있는 힘은 시세 모멘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싸들이면 이렇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리면 또 갔다가 똑같은 모멘텀을 벌릴 수 있지만 이 폭보다 더 매수세가 압력이 유발시키는 것은
일반 모멘텀, 즉 시간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약속 추세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세를 주도하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